207번부터 또 이어서 가봅니다. 자, 복소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수학 문제네요. 자, 복소수는 일단 이렇게 A 플러스 JB, 우리 전기에서는 J를 쓴다고 그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이렇게 I를 허수 단위로 쓰지만 전류와 표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A 플러스 JB 형태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실수부, 얘를 허수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맞습니다. 그리고 2번은 지금 이게 기출문제인데 여러분들 허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된다. 기출문제에서는 이거 맞다고 표현했는데요. 원칙적으로 수학에서 원칙적으로는 저거는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수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2i 이런 것도 있지만 1 플러스 2i 이런 것도 허수예요. 요걸 제곱하면 4i 제곱이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음수가 되는 거 맞기도 하지만 이걸 제곱을 한번 해보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ab 그러니까 4i의 플러스 b제곱 그럼 역시 4i 제곱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4i 이렇게 되면서 또 허수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틀리지만 이것은 이 앞에 순허수 이랬다면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실 틀린 겁니다. 근데 우리 전기에서는 요거 허수 그러면 지금 요것을 말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요것도 지금 기출문제에서는 맞은 걸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거리와 방향을 나타내는 스칼라 양으로 표시한다. 벡터죠. 거리와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걸 우리가 벡터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4번을 답으로 해주십시오. 208번 자, 주어져 있는 전압 E가 100에 사인 314t-6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럴 때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가? 자, 주파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 중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우리가 오메가 t라고 해서 이 오메가 속에 주파수가 들어있죠. 즉 오메가라고 하면 오메가는 2파이f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주파수 프리퀀시 f 요겁니다. 그래서 얘가 몇 헤르츠냐? 즉 이 값이 지금 314라고 한 거죠. 여기 오메가에 해당되는 것이 314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여기 f를 구하기 위해서 f는 그러면 여기가 2파이분의 314 이렇게 돼서 얘가 대략 3.14 이렇게 되는 값이죠. 그러니까 이거 약분하면 여기 100이 되고 100을 2로 나누니까 50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건 50Hz를 의미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죠. 2번. 그래서 314는 50Hz에 해당되는 값. 209번으로 갑니다. 어떤 교류회로의 순식값이 루트 2의 v 사인 오메가 t 이럴 때 오메가 t가 6분의 파이라고 했네요. 이 부분에 6분의 파이를 넣어라 그 얘기죠. 그럴 때가 100 루트 2일 때 이 전압의 실효값을 구하라. 즉 여기까지 조건을 가지고 지금 v를 구하란 얘기죠. 그런 뒤에 그 상황에서 실효값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는데요. 우선 자, 이 조건을 가지고 한번 v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오메가 t에다가 지금 6분의 파이를 대입하라는 소리니까 여러분 이 호도법으로 6분의 파이는 몇 도입니까? 30도예요. 30도. 우리 6분의 파이는 60분법, 즉 일반적인 각도를 나타내는 법으로는 얘가 30도에 해당되죠. 30도. 그래서 사인 30도는 뭐 계산기로 여러분들 두드려도 되고 여기가 특수각이죠. 1대2대 루트 3이니까 사인 30도는 2분의 1, 0.5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오메가 t에다가 6분의 파이를 대입한 즉 사인 30도를 구해보니까 얘가 0.5였고 즉 2분의 1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이제 이 값은
2분의 루트 2V가 된 거죠. 얘가 2분의 1이니까. 그것이 지금 얼마라고요? 그것이 100루트 2였다. 그러면 V는 이렇게 루트 2, 루트 2 약분하고요. 얘가 넘어가면서 V는 그러면 200이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 조건으로부터 이제 이 순식값을 다 찾은 거죠. 이 V가 여기가 얼마? 얘가 200이었다. 그래서 이제 순식값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저걸 다시 한번 써볼까요? V는 200 루트 2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순식값이죠. 최종적으로 이때의 시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순식값을 가지고 이 값은 뭡니까? 최대값이죠. 최대값. 우리 사인파의 최대값. 가장 높은 값. 그리고 시료값은 이것을 루트 2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루트 2로 나눠야 시료값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죠. 루트 2로 나눈 값 얼마? 그러면 200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이 문제. 자, 조금 어려운 듯해도 여러분들 이런 문제 한 문제를 확실하게 풀면 이걸 좀 변형해서 나오는 문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 3번이 답이죠. 시료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는 겁니다. 210번 시료값이 5A 주파수 F 위상이 60도인 전류의 순식값을 수식으로 옳게 표현한 거. 자, 우리가 써봅시다. 시료값이 오면 자, 5하고 반드시 루트 2를 곱해서 최대값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인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보통 여기 오메가 t라고 써야 되잖아요. 오메가 t. 그런데 지금 주파수를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 오메가 대신에 2파이 f를 쓰고 t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오메가 t가 오지만 지금 f를 써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니까 이렇게 나타내주고 위상이 60도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60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게 답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기에서 여기 호도법으로 했네요. 각을 60도에 해당되는 이건 60분법으로 표현한 각도를 표현한 법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요. 호도법은 60도는 몇 도입니까? 호도법으로는 3분의 파이죠. 60도와 같은 것은 3분의 파이.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꼭 여긴 최대값을 써야 됩니다. 5루트 2가 와야 되는 거죠. 5라고 쓰면 안 됩니다. 시료값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루트 2를 반드시 곱해서 최대값으로 표현을 해줘야죠. (211번) 최대값이 10A인 교류 전류의 평균값은 얼마가 되는가? 자, 이것도 여러분들 암기사항입니다. 최대값이 저럴 때 시료값은 뭘로 나눈다고요? 시료값은 루트 2로 나누고 여기에서는 평균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평균값은 이 최대값에다가 파이분의 2를 곱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파이분의 2 평균값. 그래서 이 평균값은 대략 0.63 정도가 64나 0.63 정도가 되는 값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즉 이 값에다가 뭐 계산기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10을 대입해서 파이분의 2 뭐 이걸 계산해도 좋고요. 계산기로 두드려도 당연히 이 값이 나오죠. 또는 우리 최대값에다가 0.637을 곱한 것이 평균값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좋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파이분의 2 곱한 값이기 때문에 답은 6.37. 자, 평균값은 최대값에다가 파이분의 2 또는 0.637을 곱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212번 임피던스 Z가 6 플러스 J 8일 때 컨덕턴스를 구하라고 그랬죠. 자, 컨덕턴스는 우리 어드미턴스로 이렇게 표현할 때 G 플러스 JB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 값을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하죠. 이건 서셉턴스, 얘가 컨덕턴스입니다. 그러면 자, 얘를 구해야 되는데 임피던스와 이 어드미턴스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역수관계죠. 역수관계. 즉 Y를 구하려면 임피던스의 역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즉 이 Y 값은 그러면 6 플러스
J8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런 복소수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계산기로 두드려도 당연히 되고요. 계산기로 두드리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죠.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우리가 시험에 합격할 때, 시험 보러 갈 때 계산기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법은 이제 분모의 실수화라고 해서 이거의 공액복소수 또는 켤레복소수라고 하죠. 그걸 곱해서 이렇게 변형해서 손으로 찾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계산기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계산기로 누를 땐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6 플러스 8i라고 눌러야 돼요. 여러분들 계산기에는 J 없죠. 이걸로 누르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눌러주면 그 값이 이제 저렇게 나오게 되죠. 0.06, 계산기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0.08i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가 전기에선 이렇게 J를 쓰지만 계산기로는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결국 이걸 우리가 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해 보면 0.06에 여기가 플러스 J에 이쪽이 마이너스 0.08 이렇게 되면서 즉 이 부분이 컨덕턴스가 되는 겁니다. 컨덕턴스. 우리 직류에서는 컨덕턴스가 저항의 역수 그랬었죠. 자, 이거는 역시 어드미턴스를 구한 뒤에 이 실수 부분에 해당되는 값, 이 부분이 컨덕턴스니까요.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0.05 모가 되는 겁니다. 단위는 모죠. 213번. 시료값이 5A, 주파수 F, 위상이 60인 전류의 순식값을, 이것도 지금 반복이 되네요. 반복되는 문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 봅시다. 시료값이 오면 5루트 2를 써야 됩니다. 최대값을 써야 되니까, 즉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F, 2파이 FT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2파이 FT. 맞네요. 자, 위상이 60도. 60도는 호도법으로는 얼마? 자, 꼭 기억하세요. 호도법으로는 얘가 3분의 파이. 30도는 호도법으로는 6분의 파이. 오, 뭔가 바뀌는 게 있죠. 3이면 6이면 3, 3이면 6. 45도는 얘는 4분의 파이입니다. 4분의 파이. 오, 4자는 그냥 4자. 이 정도 꼭 기억하시면 60도 3분의 파이로 표현되어 있는 2번이 맞는 거죠. 자, 중요한 문제니까 여기 반복해서 여러분들 하셔도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게 좋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214번. 저항이 3ohm이고요. 오메가 L. 이것은 유도성 리액턴스죠. 8ohm. 아, 이건 용량성 리액턴스죠. 4ohm. 이렇게 RLC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는 몇 ohm이냐 이렇게 물었죠. 자, 이렇게 유도성, 용량성 주어지면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즉, 그림으로는 R, L, C. 그래서 여기가 3ohm, 8ohm, 4ohm 이렇게 되는데 얘네 둘은 서로 상쇄됩니다. 즉,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 직렬이니까 임피던스 얼마냐? 그럼 무작정 얘들을 다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식으로는 얘가 3 플러스 이제 J에 유도성은 플러스, 용량성은 마이너스니까 8-4라고 하는 얘가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3 플러스 J에 4가 되네요. 이때의 크기를 구하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죠. 이렇게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하려면 저항에 해당되는 값 3, 여기 리액턴스에 해당되는 값 4를 이렇게 적어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이거 뭐 5가 되네요. 피타고라스 수니까. 또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그럼 5가 어차피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임피던스가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5가 답이죠. 여기 5에 해당되는 거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 과정에 의해서 1번이 된 거죠. 그래서 무작정 더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용량성, 유도성 서로 상쇄되면서 이렇게 3 플러스 J에 8-4 그리고 그거에 피타고라스 정리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215번. 어떤 회로에 다음에 전압을 가했더니 순식값으로 주어졌죠? 이런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는 뭐냐? 지금 보면 자, 분석해 봅시다. 최대값이 얘는 200이고요. 위상이 0도인 거죠. 오메가 t 뒤에 아무것도 없고. 전류를 보니까 최대값이 50에 얘는 위상이 2분의 파이 90도 플러스면 앞선 겁니다. 90도 얘는 90도 진상이 되는 거죠. 90도 앞선 거. 여기 플러스면 앞선 겁니다. 마이너스가 뒤진 거고요. 플러스가 진상. 진상이면 C. 콘덴서 영향이 더 큰 거죠. 즉 용량성이라고 할 수 있죠. 진상은 용량성입니다. 진상은 용량성. 그래서 뭐 최대 이 값이야. 그런 리액턴스, 임피던스 성분 때문에 당연히 전류가 좀 줄어든 건데 여기를 봐야 되는 거죠. 문제를 보면 이건 용량성 회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상이 바뀌었고요. 진상이기 때문에 용량성 3번이 되는 거죠. 216번. 가정용 전등 전압 200V이다. 이 교류의 최대값. 우리가 가정용 전압은 당연히 교류죠. 그럴 때 뭐 220V라든가 뭐 200V라든가 이렇게 말하는 건 최대값입니까? 실효값입니까? 그건 실효값입니다. 실효값. 그래서 이건 실효값을 의미하니까 그때의 최대값이 얼마냐 그러면 여기에 얼마를 곱해야 돼요? 루트 2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200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0 루트 얘가 1.4 얼마 이렇게 나가니까 얘는 그러면 282.8이 맞겠네요. 이거 계산해 보면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최대값과 요거 실효값 사이의 관계. 실효값의 루트 2를 곱해야 최대값이 되는 거죠. 실효값의 루트 2를 곱한 값. 4번입니다. 217번. 전류가 다음과 같은 사인파 교류에서 오메가 t가 몇 도일 때 순식값과 실효값이 같게 되는가. 자, 일단은 오메가 t 요거 얘는 각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니까 이 자체가 원래는 각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각도. 그럴 때 그래서 이것이 몇 도일 때 순식값과 실효값이 같냐 그랬는데 자, 실효값은 기본적으로 우리 알고 있죠. 최대값이 IM이니까 실효값은 루트 2로 나눠야 됩니다. 루트 2분의 IM이 되고 그때 이 값과 순식값 이 값과 순식값인 지금 IM 사인 오메가 t라고 했죠. 이 값이 같게 되는가? 이 값과 이 값이 같게 되는가? 이걸 놓고 보면 어차피 이제 IM 서로 약분시켜 버리고요. 좌변은 그러면 얘가 이제 루트 2분의 1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인, 이건 아까 각이라고 했고, 사인 어떤 각이 루트 2분의 1이 되는가를 이제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루트 2분의 1은 특수각이죠. 저거. 여기가 1대 1대 루트 2에 해당되는 그때의 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45도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이 각에 해당되는 값이 45도일 때 그때 비로소 실효값과 같게 된다는 거죠. 자,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 처음에 너무 어려우시면 넘어가도 되고요. 답은 2번인데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건져야죠. 이런 문제. 그런데 이 정도 문제면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다. 자, 너무 부담 갖지 마셔야 될 문제다. 너무 어려우면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218번. 저항이 8오hm. 저항과 코일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서 200V 전류 전압을 가하게 되면 20A가 흐른다. 이 코일의 리액턴스가 얼마냐 물었네요. 자, 지금 이거는 지금 저항과 코일에 지금 직렬로
접속돼 있다 알려줬고요. 여기에 200V를 인가했고 얘가 8ohm이라는 거 알려줬고 얘는 아직 모르는 거죠. 여기에 리액턴스를 지금 구하라는 거죠. 그럼 얘는 유도성 리액턴스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때 또 조건이 20A 여기에 지금 20A의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아하 지금 우리가 요것을 요것으로 나눠보면 지금 이건 교류회로니까 임피던스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임피던스의 크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가해진 전압을 이 전류로 나눠주면 되죠. 200V를 20A로 나눠주게 되면 얘가 15ohm이라고 하는 임피던스, 즉 얘네 둘이 합해서 15ohm이 나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덜컹 여기다 2ohm이다 이렇게 답하면 틀린다고 그랬죠. 이 둘은 그냥 산술적으로 더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즉 이 상황이면 임피던스와 저항, 이 리액턴스 사이에는 직각삼각형 관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8이고 얘는 아직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X로 놔봅시다. 그런데 얘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15ohm이다 이렇게 알려줬으면 8, 여기가 10이고 오 이거 피타고라스 수죠.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6, 8, 10에 해당되는 피타고라스 수. 또 피타고라스 수 3, 4, 5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해보나 마나 얼마? 6일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6. 그래야 피타고라스 수 6, 8, 10이 만들어지죠. 또는 그게 안 외워졌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여기 해당되는 것이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의 제곱 이걸 계산해도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얘가 6ohm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정도도 우리 교류회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도 확실하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할만합니다. 요거. 그리고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죠. 219번 저항이 6ohm이고요. 자, 이건 용량성 리액턴스죠. C로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8ohm일 때 그때 임피던스 그렇네요. 6-J8로 표현하죠. 용량성일 땐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회로인가? 용량성 그리고 여기 저항이 있고 이쪽 -J8 그러면 용량성 C가 필요한 거죠. 즉 R과 이건 C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더해진 RC 직렬회로입니다. 그대로 더해졌기 때문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해서 더해진 것. RC 직렬회로죠. 1번이 답입니다. 자, RL 병렬회로는 그렇죠.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때가 RL 직렬회로고 여기는 RC 직렬회로입니다. 220번 전류가 8 플러스 J6으로 표현되는 전류의 크기. 자, 8 플러스 J6은 이건 복소수죠. 복소수로 표현된 전류 크기 그런다고 그래서 얘 둘이 더해서 14 그러면 안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 됩니다. 이거 역시 우리 복소수 표현되어 있을 때 크기 그러면 얘는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루트 100이니까 10이 되겠죠. 자,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221번. 다음 중 틀린 것은 리액턴스는 주파수의 함수이다. 자, 리액턴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유도성 리액턴스 뭐였습니까? 오메가 L. 그리고 이 오메가 속에는 2파이F, 오호, 주파수에 관한 함수 맞습니다. 또 용량성 리액턴스 역시 오메가 C분의 1이었죠? 이거 역시 여기에 2파이F 들어있기 때문에 얘도 주파수에 관한 함수 맞죠? 1번 맞고요. 2번 콘덴서는 직렬로 연결할수록 용량이 커진다. 자,
이거는 저항과 원래 반대되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콘덴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자, 원래 얘가 각각 C와 C를 갖는다 이러면 이거 직렬로 연결하면 얘는 반절로 2분의 C가 된다고 그랬죠. 저항과는 반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병렬로 연결할 때가, 즉 똑같은 콘덴서를 이렇게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이때는 2C가 됐었죠. 즉 직렬로 연결하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콘덴서는 직렬로 연결할수록 커진다는 것은 틀린 거죠. 2번이 여기에선 답이 되겠네요. 저항은 병렬로 연결할수록 작아진다. 맞죠? 이거 저항 병렬로 연결하면 같은 저항일 때도 병렬로 연결하면 그 개수만큼 나눠주게 됐었잖아요. 자, 코일은 직렬로 연결할수록 인덕턴스가 커진다. 이것도 맞습니다. 직렬 조건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커집니다. 답은 2번이죠. 222번. 다음의 정연파의 주파수는 얼마인가? 자, 여기에서는 이건 최대값을 의미하고요. 이게 오메가 t라고 그랬죠. 이거 위상을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오메가 t에 해당되는 건데 오메가가 바로 2파이f죠. 그러니까 이건 2파이ft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100파이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2파이f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파이 이렇게 약분하면, 즉 2파이가 100이 되니까 여기다 쓸까요? 2파이가 2f죠. 파이 약분하고 남는 것은 2f와 이쪽 100이 남으니까, 그래서 50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1번이 답이죠. 자, 여기 t를 제외한 부분이 오메가, 즉 2파이f에 해당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주파수를 구할 수 있죠. 223번. 5mH 코일에 220V 60Hz의 교류를 가할 때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전압이 있고요. 그쵸? 전류를 지금 구해야 되네요. 전류. 그런데 이건 지금 교류기 때문에 우리 직류였다면 당연히 전류는 R분의 V 이거에 의해서 이제 R 값만 찾아주면 되는데, 이건 지금 교류라고 했습니다. 교류는 그때의 전류 값은 전압을 임피던스로 우리가 나눠준 거죠. 임피던스. 그러니까 5mH 코일이 주어졌다, 주파수 주어졌다 그러면 좀 어렵긴 하지만 얘를 이제 다시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저항은 없고 코일만 있으니까, 자, 임피던스에 해당되는 코일은 뭐라고요? 오메가 L이었죠. 오메가 L. 이것이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고, 오메가가 2파이f죠. 2파이f 그리고 L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용하면 여기 유도성 리액턴스 구할 수 있고, 그것이 이 상황에서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파이에다가 60Hz 알려줬죠. 곱하기 60 곱하기 L 값도 알려줬네요. 저기 맨 처음에 5mH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거 계산해서 이제 여기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2파이fl, 지금 여기 2파이fl 계산한 값을 여기 분모에다가 넣어주고, 분자 220V라고 했으니까요. 요거 계산해주면 대략 117이 나오네요.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됐죠. 4번. 자, 직류일 때는 그냥 저항으로 나누면 되지만 교류에서는 이렇게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고, 여기엔 저항이 없으니까 이 코일에 해당되는 이 유도성 리액턴스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값으로 나눠야 됩니다. 224번. 30W 전열기에 220V 그다음 60Hz 전압을 인가했을 때의 평균 전압을 구하라고 그랬네요. 자, 이거는 다시 우리가 최대 전압, 최대값을 VM이라고 하면 평균 전압은 여기에다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파이분의
2를 곱해 주면 되는 거죠. 평균 전압. 자, 평균값은 8분의 2를 곱하면 되고요. 다시 실효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면 됐죠. 자, 루트 2로 나눈 것은 실효값, 8분의 1을 곱한 것은 평균값.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220에 주파수 이거일 때 평균값을 구해봐라. 지금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220을 가했다는 것은 이거는 최대값입니까? 실효값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교류에서 몇 볼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효값입니다. 그러면 이 최대값은 다시 저기 220에다가 얼마? 루트 2를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지금 이 얘기죠. 여기 평균값은 8분의 2에 220에 루트 2. 그래서 계산해 보면 198 정도가 나오니까 대략 이건 200V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가장 가까운 값을 골라주는 겁니다. 198 나왔는데 없네요. 이게 아니라 보기에서 가장 가까운 값을 여러분들 골라주시면 되죠.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이 평균값 우리가 풀었던 대로 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게 뭐 주파수 나오고 막 나왔지만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쓰이지 않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평균값, 실효값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십시오. 굉장히 잘 나옵니다. 225번 최대값이 220V, 주파수 60Hz, 또 위상도 6분의 파에 주어졌네요. 자, 순식값 수식으로 표현하라. 자, 역시 자 최대값이니까 이건 이대로 그냥 써주면 됩니다. 200을 쓰면 됩니다. 200 루트 있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건 최대값이니까 그냥 200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1, 3, 4 다 틀렸네요. 답이 딱 2번이네. 자, 6분의 파이 이거 맞잖아요. 위상 6분의 파이 맞고 자, 이것도 만나 봅시다. 우리가 오메가 t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오메가가 2파이 f라고 그랬죠? 그리고 t 이렇게 되니까 t 같은 t 여기다 60을 집어넣어 보면 120파이죠. 여기가 120파이 맞네요. 120파이 t 그러니까 2번이 맞죠. 자, 순식값에는 최대값만 써주면 됩니다. 최대값이 주어졌으면 최대값 쓰면 되지 뭐하러 루트 2를 곱해요? 실효값이 주어져 있을 때 루트 2를 곱해야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26번 RL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식을 구해봐라. 이것도 우리 살펴본 거네요. 여기가 L 직렬 회로에서 이게 R이 있고요. 자, 유도성 리액턴스 이렇게 있으면 이때 직렬이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더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피타고라스 정리 꼭 떠올려야 됩니다. 여기가 R이고 여기가 XL이 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값은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뭡니까?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3번입니다. 3번. 자, 주의해야 될 문제 3번이죠. 3번. 227번 6ohm의 저항과 8ohm의 용량성 리액턴스 병렬 회로일 때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여기에서 병렬이니까요. 한번 적어 봅시다. 이 문제는 이렇게 병렬 회로는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렇게 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병렬일 때는 이 어드미턴스를 먼저 구하고 그걸 통해서 임피던스는 이 어드미턴스 분의 1 이렇게 역수 구해주면 됩니다. 병렬일 때 어드미턴스 자, 이 저항은 지금 6ohm인데 이걸 어드미턴스로 표현해 보면 즉 6분의 1이라고 하는 컨덕턴스 이것도 마찬가지 어드미턴스 형태로 8ohm은 8분의 1이라고 하는 얘는 서셉턴스로 표현해서 이것이 즉 6분의 1 플러스 얘가 J의 8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거의 이제 크기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 어차피 크기만을 구하는 거니까요. 이 어드미턴스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루트 얘가 6분의 1의 제곱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 됩니다.
여기도 8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가 8분의 1. 그래서 이 크기는 당연히 이 어드미턴스의 크기분의 1 역수니까, 즉 최종적으로 이제 이건 이제 어드미턴스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한 것이 4.8이 나오네요.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우시면 딱 들어서 이거 나 이 어드미턴스, 임피던스 관계 좀 너무 어려워. 잘 안 나오고, 나온다고 해도 이런 문제에 너무 집중하시면 힘드니까 혹시라도 너무 어려우시면 이런 문제는 과감히 건너뛰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자, 저는 풀어드렸지만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확실히. 시험에 잘 나오는 편도 아니고요. 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포인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228번. 교류 100V 최대값은 약 몇 볼트냐. 자, 우리가 교류 몇 볼트다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값이라고요? 일반적으로 실효값.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실효값에 루트 2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실효값 100에다가 루트 2를 곱하는 거죠. 얘가 1.4, 14 뭐 이렇게 나가는 값이니까 100을 곱하면 114 정도가 나오겠죠. 4번이 답이 됩니다. 229번. 저항 3옴, 유도성 리액턴스 4옴, 직렬 회로가 있네요. 이럴 때 100V 교류를 가할 때 흐르는 전류의 크기와 전압의 위상차. 이게 바로 뭡니까? 역률이죠, 역률. 그래서 역률 구하는 방법은, 자, 여기 저항과 리액턴스 지금 주어져 있는데요. 저항과 리액턴스, 우리가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다면 이때 이루는 요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세타가 바로 역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우리가 역률을 구할 수 있고, 이게 지금 3이라고 했죠. 얘가 3. 얘가 4. 그럼 피타고라스 수네요. 3, 4, 5. 얘는 5가 됩니다. 이 임피던스의 크기는 5.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역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5분의 3이 역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역률 구하는 게 아니고 전압과 위상차를 지금 구하라고 했네요. 전류의 크기와 그 다음에 위상차니까 이것은 역률이고 위상차, 이 세타를 구해야 되는 세타. 그러면 이걸 세타를 구할 때는 이 식으로부터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거는 계산기로는 이거의 역함수 개념인데요. 이걸 우리가 아크 코사인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계산기 보시면 이거 있습니다. 코사인 위에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있는 계산기 보시면 아마 쉬프트 버튼 누르고 누르면 있습니다. 거기에 5분의 3 눌러서 딱 나오면 그 값이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아마 53.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세타를 의미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세타.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탄젠트 값을 얘기해 보면 여기가 3분의 4니까, 또는 이 세타는 아크 탄젠트 이렇게 3분의 4를 쳐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위상차는 아무튼 53. 얼마였고요. 자, 전류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면, 자, 100V 전류의 크기, 우리가 교류에서는 전압을 임피던스의 크기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100V 주어진 100을 아까 임피던스의 크기 여기 5였죠. 그러니까 전류값은 일단 20A가 되겠네요. 20A고 위상차는 53도. 이거 계산기로 눌러도 당연히 53.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3도와 53. 얼마.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자, 이거 역시 지금 뭐 쉬운 문제라고는 할 수 없죠. 근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각에 대한 것도 이것도 쉬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무튼
혹시라도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실전에서 이런 문제 너무 막 이걸 모르면 불합격하는 건 아닌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우신 것들은 과감히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실 수 있는 분은 해야죠. 이거. 자, 230번. 주파수가 60Hz인 최대값이 200, 위상이 0도인 교류의 순식값. 자주 반복되고 있는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최대값이 나오면 그냥 그걸 그대로 써야 됩니다. 200을 그대로 써야 돼요. 루트 2 곱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오네요. 그냥 4번으로. 위상이 0도니까 뭐 괄호하고 뭐 더해준 거 없어야 되고, 맞죠? 60Hz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이 내가 2파이 ft를 의미하게 되고, 여기에다 60을 집어넣어 보면 120파이가 되죠? 그렇죠? 2를 곱하니까. 그래서 120파이 t라고 적어주면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있네요. 4번이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맞죠. 답은 4번입니다. 231번. 자, 오메가 각 주파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메가가 의미하는 것은 2파이 f를 뜻한다고 그랬죠? 2파이 f. 오메가가 뜻하는 것은 2파이 f. 그것이 지금 100파이라고 알려줬네요. 오, 이 값이 지금 100파이래요. 100파이. 그러니까 파이파이 약분하고 2가 이쪽 나누기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주파수 얼마? 50. 아하, 50. 1번이죠. 1번. 쉬운 문제. 이 정도는 꼭 맞추셔야 됩니다. 232번. 자, 저항과 유도성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 주어져 있는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 저항, 그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 그다음에 유도성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 이렇게 RLC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때 얘가 3옴, 얘가 8옴, 4옴 그러면 직렬이니까 다 더하면 15인가요? 15라고 하면 되겠네 하고 탁 하면 틀린다고 그랬죠. 자, 이거는 저항은 저항대로 그냥 3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J 붙이고, 이건 둘이 상쇄되는 역할을 서로 하기 때문에 8에서 4를 뺀 값으로 이렇게 임피던스를 우리가 복소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3 플러스 J의 4가 되고, 그때의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임피던스의 크기니까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죠. 이거 더해서 7이라고 해도 안 됩니다.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3의 제곱, 4의 제곱 써서 이게 Z의 크기다.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러면 5가 됩니다. 피타고라스 수이기도 하네요. 3, 4, 5. 이걸 우리가 직각삼각형으로 다시 한번 공부하자면 3, 4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피타고라스 수 5가 되니까 5네요. 5. 1번이 답이죠. 자, 이 정도도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 정도 꼭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자, 233번. 자, 다음을 복소수로 나타내봐라. 이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어렵죠. 근데 그래도 하나 딱 정확하게 어떤 원칙, 그런 규칙만 따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전류를 복소수로 나타내라고 그랬는데, 자, 전류 최대값이 지금 200입니다. 200 루트 2. 그럼 우리 전류든 전압이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복소수를 쓸 때는 시료값을 써야 돼요. 시료값 얼마? 200입니다. 200. 그리고 사인 오메가 t. 이거는 전기에서는 안 바뀌어요. 거의 늘 다 사인 오메가 t는 늘 사인 오메가 t야. 중요한 건 요거. 즉 크기하고 위상이 중요해요. 크기하고 위상. 그래서 2분의 파이. 여기에서는 즉 시료값 갖다 쓰고 여기에 각인 위상인 2분의 파이만 써주면 이 주어진 순식값의 전류를 극형식, 이걸 페이저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극형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크기와 즉 시료값과 위상으로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식화하자면 원래는 여기가 이제 코사인으로 표현됩니다. 여기 200 크기에다가 이쪽에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코사인, 그리고 제2에 또 여기엔 또 사인, 한 번은 코사인, 한 번은 사인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200은 그대로 쓰고 2분의 파이를 한 번은 코사인, 한 번은 사인 해가지고 제를 당연히 붙여야죠. 자, 코사인 90도 계산기 두드려 보면 코사인 90도 0입니다. 사인 90도, 이건 2분의 파이는 90도잖아요. 호도법으로 2분의 파이가 우리 일반 각도로는 90도. 사인 90도는 1이에요, 1. 이렇게 우리가 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0 곱해봐야 0이고, 얘랑 곱하면 J의 1이니까 곱하면 얼마? 그냥 J의 200이 되는 거죠. J의 200. 그래서 이거는 J의 200이 됩니다. 답이 2번이 돼요. 2번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소수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것은 하나의 어떤 공식처럼 우리가 푼 거고, 자,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도 우리가 도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제 방법으로는, 자, 얘가 의미하는 좌표, 이게 극형식, 극좌표를 표현한 건데요. 이것은 2분의 파이니까 여기서부터 90도를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90도 가가지고 쭉 그은 것을 200이라고 하는 크기, 여기서 여기까지 200이라고 하는 크기에 해당되는 점을 찍은 것이 얘를 나타내는 일종의 좌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걸 실수축이라고 하잖아요. 실수축, 이게 허수축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는 실수로는 얘가 0에 해당되고, 즉 좌표가 0이 되고, 허수축으로는 얘가 아까 2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XY 좌표, 직교 좌표로는 0,200이 되고, 이걸 복소수로 표현하면 0 플러스 J200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거나 같네. 이렇게 해서도 2번이라고 하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둘 중에 편한 거 해주시고요. 요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거, 자,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도전하시고요. 또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래. 자, 어떤 의미인가 아시겠죠? 자, 답은 2번이 됩니다.